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분 탐색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분 탐색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먼저 탐색이란 무엇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탐색이란 어떠한 자료 구조 내에서 원소를 검색하는 행위를 뜻하고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배열에서 하나씩 값을 찾아서 검색하는 행위를 탐색의 하나의 예시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예시를 한번 볼게요. 1, 2, 5, 4, 9, 8, 7이라는 배열에서 9를 찾으려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탐색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바로 첫 번째 원소가 일단 9인지 확인을 하고요.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인덱스로 넘어가서 그 다음 아닐 경우에는 또 그 다음 인덱스로, 아닐 경우에는 또 그 다음 인덱스로, 또 아닐 경우에는 또 그 다음 인덱스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 인덱스까지 확인을 하게 되고요. 도중에 만약에 원하는 값을 찾게 되었다면 여기서 바로 탐색을 종료하는 이런 기본적인 탐색을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간 복잡도, 네, 이 탐색, 아까 전에 얘기했던 기본적인 탐색에 대해서 시간 복잡도는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될지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최악의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만약에 지금 3을 찾아줘 라는 것 같이 이제 배열 안에 없는 값을 요청을 할 때, 네, 배열에 찾고자 하는 원소가 없을 경우에, 혹은 7을 찾아줘와 같이 가장 마지막 위치에 원하는 원소가 있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이제 모든 배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반복을 하면서 네, 확인을 해줘야겠죠. 따라서 이거에 대한 시간 복잡도는 5의 n, 이때에는 배열의 크기가 됩니다. 네, 따라서 시간 복잡도는 5의 n이 될 겁니다. 네, 그렇다면 한번 조금 더 복잡한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배열을 찾는 쿼리, 3을 찾아줘, 이런 하나의 쿼리가 총 n번 들어왔을 때 시간 복잡도는 그럼 과연 어떻게 될까요? 배열을 찾는 쿼리 한 번당 시간 복잡도 5의 n이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쿼리를 지금 총 n개 하나의 쿼리를 처리하는데 5의 n만큼 걸렸지만 모든 쿼리는 총 m개이기 때문에 이 모든 쿼리를 처리하는 횟수를 5의 m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배열에 어떤 찾는 쿼리가 총 n번 들어왔을 때 시간 복잡도는 5의 n 곱하기 m이 될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분 탐색은 어떨 때 필요할까요? 만약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배열의 크기가 1억 개인데 그 배열을 찾는 쿼리가 한 100만 번 들어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총 시간 복잡도는 100만 곱하기 1억 해서 100조, 이만큼 시간이 엄청나게 큰 시간이 들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사실상 이 n번의 쿼리가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5의 n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다가 나온 것이 이분 탐색입니다. 네, 이 이분 탐색을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전제 조건이라 함은 정렬이 되어 있는 배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이 조건이 필요합니다. 정렬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을 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을 유의해 두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분 탐색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이분 탐색은 결과적으로는 탐색을 할 때 탐색할 범위를 두 부분으로 분할을 해서 찾는 방식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 아까 전에도 강조드렸듯이 전제 조건은 정렬이 되어 있는 배열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분 탐색을 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는데요. 또 다른 조건은 left, right, mid 혹은 start and mid, 이렇게 세 개의 값을 필요로 합니다. 이 세 개의 값을 꼭 정의를 해준 다음에 계속해서 이분 탐색을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하나 들어볼 텐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7이라는 값을 찾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미드에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걸로 나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미드에 있는 값과 비교를 해서 7이 만약에 5보다 크면은 이 앞에 있는 값은 사실상 볼 필요가 없게 됩니다.
네, 사실상 이 부분은 볼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있는 것들은 다 5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이래서 정렬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1, 2, 4, 5 이 부분은 아예 보지도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7, 8, 9에서 또 나눠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7, 8, 9에서 7을 찾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보는 범위를 잘라 가면서 탐색을 한다, 이런 게 2번 탐색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번 탐색의 동작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2분 탐색의 경우에는 left는 배열의 시작, right는 배열의 끝. 그래서 뭐 left 대신에 start로, right 대신에 end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요소를 먼저 탐색을 합니다. 이 mid라는 이제 것인데요. mid는 left와 right의 딱 중간 값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mid에 위치한 원소랑 찾고자 하는 값, 키 값을 비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조건이 가운데 요소보다 정렬 순서가 빠른지 느린지 확인을 해서 탐색 범위를 좁힙니다. 탐색 범위를 좁힐 때 미들 기준으로 앞쪽인지 뒤쪽인지 찾아준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죠. 그 다음에 탐색 범위를 좁혔을 경우에 이제 그 좁힌 범위에서 다시 한번 가운데를 비교를 해주고 2, 3, 4를 다시 반복을 진행해 주는 거죠. 이렇게 2, 3, 4를 계속 반복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원하는 결과를 찾으면 종료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2분 탐색의 동작 방식인데요.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사용자가 9를 찾아줘 라는 쿼리를 보냈습니다. 이때 배열에는 1, 2, 5, 7, 10, 12, 15라는 이렇게 원소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때 left는 0번째 인덱스 따라서 0이 들어가게 되고요. right에는 총 이제 배열의 원소가 7개이기 때문에 6번째 인덱스 총 따라서 6의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mid는 left 더하기 right 나누기 2한 값, 즉 3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돼서요. 이 3의 값과 그 mid, 이 세 번째 3 인덱스, 즉 이제 7이라는 값과 내가 들어온 키 값 9를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9를 비교를 해서 7이 9보다 작을 경우에는 이제 뒤에 있는 것만 탐색을 하게 되는 거고요. 7이 만약에 9보다 여기가 7이 아니라 10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앞에 있는 부분만 탐색을 하게 되겠죠. 일단은 작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ALR mid가 9보다 작을 경우에는 left는 mid 플러스 1, right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mid를 정의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서 mid랑 비교를 했을 때 크단 얘기니까 너까지도 아니야. 그러니까 너 다음부터 볼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left를 mid 플러스 1로 설정을 해둠으로써 새로 범위를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right는 이미 맨 뒤에니까 여기는 굳이 바뀔 필요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나온 범위의 가장 가운데 값, mid 값을 새로 지정을 해둡니다. 이 mid 값과 이제 이 mid 값에 들어있는 원소 12와 이제 그 다음 9를 새로 비교하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다음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ALR mid가 9보다 클 경우, 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left는 그대로 두고 right를 mid-1로 설정을 해둡니다. 아까 너는 12보다 작았으니까 right도 일단 하나 더 줄어들 거야. 그렇게 해서 left랑 right 값을 확인을 하고 mid 값도 이제 새로 구하게 됩니다. 이때 mid 값이 10이기 때문에 10은 9보다 크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right가 아까 ALR mid가 9보다 크기 때문에 right가 mid-1로 바뀌면서 이제 right가 3이 됩니다. 이때는 새로 mid 값을 정의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왜냐면 left가 right보다 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left가 right보다 클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얘는 무슨 뜻이냐? 모든 원소의 대소 비교를 마쳤다 라는 뜻이 되면서 2분 탐색을 종료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2분 탐색이 하나의 시뮬레이션이 완료가 되었어요. 그럼 한번 코드로 보겠습니다. 일단은 배열에 이제 저는 임의로 100 크기의 이 배열을 잡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left는 0,
right는 모든 배열의 원소가 다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 100 빼기 1이라고 설정을 해둡니다. 만약에 배열이 100개, 배열의 크기가 100개지만 실제로는 5개의 값에서 원소를 찾고 싶다. 그럴 때는 얘를 4로 바꿔주셔야 돼요. 네. 따라서 뭐 여기 인자에 이제 int n을 만들어서 네, 원하는 값을 이제 얼마만큼 찾는지 입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while left가 right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left가 right보다 클 경우에 탈출 조건이 발생이 되죠. 한마디로 작거나 같을 때까지만 반복을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mid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eft 더하기 right 나누기 2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이거를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mid를 새로 정의를 한 다음에 이 mid 값에 실제 들어가 있는 원소의 값과 x값, 아까 들어온 키값이죠. 키값과 비교를 해서 작은지, 큰지, 아니면 같은지를 비교를 해줍니다. 얘는 같다는 의미가 되겠죠.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으니까. 같을 경우에는 찾았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9라는 원소를 찾고 싶은데 실제로 배열 안에 9라는 원소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제 두 개의 케이스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미드 값이 미드에 있는 원소의 값이 x보다 작을 경우에는 결국 무슨 뜻이 되느냐? 이 찾고자 하는 원소가 뒤에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왼쪽에 있는 값을 이제 미드 플러스 1로 옮겨줘야겠죠. 범위를. 네,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right는 미드 마이너스 1로 설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네, 따라서 아까도 살짝 언지를 드렸지만 이 이분 탐색의 시간 복잡도는 어떻게 될까요? 절반으로 나눠서 생각하고 그 중에 범위를 또 절반으로 나눠서 생각하고 또 절반으로 나눠서 생각하고 최악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배열에 찾고자 하는 원소가 없을 경우 혹은 애매한 위치에 원소가 존재할 경우 예를 들어서 미드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앞에 바로 뒤에 혹은 맨 앞에 맨 뒤에와 같은 상황이 될 텐데요. 뭐 이 경우에 이제 최대 자르는 횟수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얘는 배열이 7개짜리인데요. 얘를 지금 반으로 잘라서 결국엔 저희가 비교할 3개의 별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얘를 잘라서 또 얘를 미드 값을 기준으로 잘라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나누기 2씩 계속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의 배열 n이 있을 때 얘를 계속 절반씩 나눠서 생각을 한다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은 결과적으로 로그 2의 n만큼 네,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 로그 2의 n이라 함은 결과적으로는 얘는 이제 빅5로 나타낼 때는 상수항을 제거하게 되기 때문에 로그 2의 n은 로그 n에다가 로그 2를 나눈 값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 로그 2 자체는 어떠한 값이 되는 거죠. 일정한 값입니다. 딱 이미 정해져 있는 상수가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로그 2의 n이나 로그 n이나 빅5에서는 같다는 의미로 로그 n으로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이 이분 탐색의 시간 복잡도는 로그 n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로그 n이 얼마나 강력한 연산이냐 하면은 10억을 9로 억을 8로 뭐 10의 n제곱을 n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연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만 이 이분 탐색이 가능한 조건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정렬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정렬을 하고 이분 탐색을 해야 되는데 이 정렬을 하는데도 시간 복잡도가 n로그 n 아무리 빠른 정렬도 n로그 n만큼 들기 때문에 만약에 n로그 n 정렬을 하는데 시간이 터진다? 이러면은 다른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이분 탐색으로도 먹히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쿼리가 n번 들어왔을 때 시간 복잡도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m 곱하기 로그 n 해서 m 로그 n이 시간 복잡도가 들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어퍼 바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퍼 바운드도 똑같이 이제 자료를 검색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대신에 이분 탐색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는데, 어퍼 바운드는 원하는 키값이 들어올 경우에 해당 키값을 초과하는 원소 중 첫 번째 위치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값을 찾는 겁니다. 한마디로 9의 어퍼 바운드는 9가 있음에도 9를 초과하는 원소 중 첫 번째 위치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위치가 반환이 되게 될 겁니다. 지금은 뭐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위치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네, 같은 값이 여러 개 존재해도 따라서 하나의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과하는 첫 번째 위치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도 10이 두 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9에 가까운 맨 앞에 있는 위치가 반환이 되게 되겠죠. 이 어퍼 바운드를 이용을 해서 한번 하나의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어퍼 바운드 동작 방식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분 탐색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굉장히 비슷한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 다른 부분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으니까 빨간색을 유의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left와 right는 배열의 시작과 끝으로 똑같이 이제 이분 탐색과 똑같이 지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요소를 먼저 탐색합니다. 그래서 이 미드 값과 비교를 해서 정렬 순서가 빠른지 느린지 같은지 확인을 해서 탐색 범위를 좁힙니다. 아까처럼 이제 절반씩 줄여 나가는 과정인데요. 이 탐색 범위를 좁힐 때 미드를 기준으로 앞쪽인지 뒤쪽인지 찾아줘야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분 탐색과 다르게 조건이 하나 적게 붙어요. 이게 조건이 하나 적게 붙는다는 게 그냥 이품을 하나를 적게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미드 값이 원하는 키 값이어도 left를 미드 플러스 1로 바꿔줍니다. 아까는 미드는 원하는 값일 때는 바로 리턴을 해줬지만 이 어퍼 바운드의 경우에는 키 값보다 큰 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키 값이랑 같아도 너는 아니야, 너 다음 거를 봐야 돼 라고 생각을 해서 left를 미드 플러스 1로 바꿔준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미드 값이 원하는 키 값보다도 클 경우에는 이제 right의 값을 이제 줄여주게 되는데요. 이때는 right를 미드 플러스 1이 아닌 미드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예시를 보면서 조금 차근차근히 설명해 드릴게요. 나머지 4번, 5번은 이제 똑같습니다. 1, 2, 3번을 계속 반복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범위를 좁혀 나가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원하는 결과를 찾으면 종료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한번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5, 9, 10, 12, 15라는 배열이 있을 때 9의 어퍼 바운드를 찾아줘 라고 하면은 이제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얘의 위치가 반환이 돼야겠죠. 근데 일단은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left는 0으로, right는 배열의 끝 6으로, 그 다음에 mid는 left 더하기 right 나누기 2로 설정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이 mid의 값이 9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범위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범위를 어떻게 지정을 하느냐? left는 mid 플러스 1, 작거나 같아도 left는 mid 플러스 1로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right는 그대로 새로 mid를 또 정의합니다. 그렇게 정의된 left, right, mid입니다. 4, 5, 6이 되는데요. 이때 mid의 값은 12가 되면서 이 12가 9보다 크기 때문에 이제는 right의 값을 이제 뒤로 당겨줘야겠죠. 당겨주는데 어디까지 당겨주느냐? 아까 mid 값까지 당겨준다 했어요. 그래서 right는 mid, left는 그대로 새로 또 mid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제 새로 mid 값을 지정을 해서 10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AL로 mid 값이 9보다 크기 때문에 또 right를 당겨오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또 right를 당겨와서 left랑 right랑 mid의 값이 전부 다 4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아까 이분 탐색에서는 left가 right보다 같거나 클 때 이제 반환을 했지만, 종료를 했지만, 지금은 left가 right보다, 다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탐색에서는 left가 right보다 클 때만 이었지만, 어퍼 바운드에서는 left가 right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 이제 탈출을 하게 됩니다. 모두 원소들의 대소 비교를 마친 상황이 됐어요. 이때 반환 값은 어떻게 되느냐? 이 right 값이 됩니다. 이 right 값을 반환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번 코드로 보면은 이제 어퍼 바운드 코드입니다. 어퍼 바운드 코드고요. 시작 값은 0으로, 이제 right 값은 배열의 끝으로 설정을 해준 다음에, 만약에 n개의 값만 비교하고 싶으면은 n-1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종료 조건이 크거나 같을 경우에는 종료가 된다 했어요. left가 right보다 크거나 같다 일 때 종료니까 작을 때까지만 계속 반복을 시켜주면 됩니다. 새로 미드를 정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ARR 미드 값이 X 값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left를 뒤로 밀어주고, 아닐 경우에는 right를 그냥 앞으로 당겨주고, 그 다음에 반환은 right만 해줘도 되는데, 저는 플러스 1을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몇 번째 있는지, 지금 인덱스의 경우에는 0부터 시작하지만 몇 번째 있는지를 물어볼 때는 1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플러스 1을 해줬는데, 상황에 따라서 얘를 빼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퍼 바운드를 끝났습니다. 어퍼 바운드가 끝났고, 이제 어퍼 바운드를 했으면 로어 바운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퍼 바운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과하는 값 중 가장 작은 값, 가장 먼저 오는 값을, 이제 먼저 오는 값의 위치를 반환을 해준다 했어요. 그렇다면 로어 바운드는 어떤 걸까요? 네, 로어 바운드를 흔히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어퍼 바운드의 완전 반대 개념으로 K 값보다 작은 것 중에 가장 큰 거를 찾는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네, 이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로어 바운드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어 바운드란 원하는 값이 들어올 경우 해당 키 이상의 수가 처음 등장하는 원소의 위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까는 초과였지만 지금 이상입니다. 따라서 키값이 있으면 그 키값이 먼저 나오는 여기 인덱스가 반환이 돼야 됩니다. 같은 값이 여러 개 존재해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K값 이상이 나오는 첫 번째 위치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고요. 여기 는이 빠졌네요. 네, 제가 PDF에는 추가해서 설명을 다시 그 PPT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로어 바운드의 동작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1, 2번은 똑같습니다. 어퍼 바운드랑 바이너리 서치랑 똑같습니다. 3번에서만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여기서도 2번 탐색과 다르게 조건이 하나 적게 붙는데요. 이 조건이 적게 붙는다는 얘기는 는이랑 같을 때 어떻게 클 때거나 작을 때로 같이 한꺼번에 넘겨서 생각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미드 값이 원하는 키 값이어도 right의 값을 땡겨와야 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은 내가 원하는 키 값이 지금 미드에 있어요. 하지만 이 앞에도 있을 수 있잖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땡겨오는 겁니다. 근데 땡겨오는데 어디까지 땡겨와야 되냐, 미드 -1까지 땡겨오면은 더 작은 딱 그 하나의 값만 있을 때는 더 마이너스가 돼버리면은 그 값을 범위를 배제한 상태에서 찾아야 되는 거니까 미드 -1이 아닌 미드로 설정해서 땡겨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미드의 값이 원하는 키 값보다 클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라이트 값을 여기서 라이트 값을 땡겨오는데 만약에 제가 찾고 싶은 숫자가 4예요. 근데 여기가 3이고 5면은 얘의 위치가 반환이 돼야 되는데 이 5의 위치가 반환이 안 되고 3의 위치까지만 탐색을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라이트를 미드 -1이 아닌 미드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어퍼 바운드도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탐색 범위를 좁혔을 경우에 좁힌 범위에서 다시 한번 가운데를 탐색합니다. 이 과정이 다시 반복이 되는 거죠. 2, 3, 4 과정이 반복이 돼서 계속 찾을 때까지 반복을 하고 원하는 결과를 찾으면 종료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로어 바운드에 대한 동작 방식이 설명이 끝났고요.
그러면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도록 할게요. left는 0, right는 6, 그리고 미드를 3으로 두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여기 10 대신에 9를 넣어봤어요. 이 로어 바운드의 결과가 얘가 나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만약에 미드의 값 3, 이 ARR 미드의 값이 지금 현재 몇이죠? 9기 때문에 9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에 이제 조건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라이트를 땡겨와야 돼요. 라이트를 어디까지? 미드까지 땡겨와야 돼요. 그래서 라이트가 미드가 되고요. 레프트는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 새로운 미드를 정의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미드를 정의하게 돼서 이제 다시 또 연산을 해보는 거죠. 연산을 해보는데 여기서는 이제 ARR 미드 값이 9보다 작게 되죠. 지금 이게 아니라 이 상황이 됩니다. 여기도 조금 잘못됐네요. 이것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RR 미드 값이 9보다 작기 때문에 이 작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프트를 이제 땡겨오는 겁니다. 레프트를 어디까지 땡겨오냐? 일단은 작으니까 무조건 너보다는 크겠지. 여기가 무조건 어떻게든 이 범위는 포함이 될 거야 해서 일단 미드 플러스 1로 둡니다. 미드가 아니라 이거를 잘 어퍼 바운드랑 로어 바운드 둘 다 미드인지 미드 플러스 1인지 미드 마이너스 1인지 이런 거를 잘 고려를 해서 구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코드를 잘 보세요. 그래서 레프트를 일단 이동을 시켰어요. 여기가 이전 미드였는데 레프트를 미드 플러스 1로 두면서 2가 됩니다. 라이트는 그대로 두고요. 이렇게 해서 새로운 미드를 정해서 새로운 미드가 2가 나왔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금 9보다 작죠. 9보다 작기 때문에 미드 플러스 1로 레프트가 또 이동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돼서 레프트는 3, 라이트도 3, 미드도 3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작거나 같은 범위에 속하지만 사실상 얘는 로어 바운드의 탈출 조건이 만족을 하게 됩니다. 레프트가 아까 어퍼 바운드에서도 레프트가 라이트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탈출 조건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레프트랑 라이트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레프트가 라이트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는 모든 원소들이 대소 비교를 마친 상황이 되겠고요. 이때도 리턴 값은 라이트가 됩니다. 항상 리턴 값은 라이트라는 점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코드를 볼게요. 코드도 로어 바운드는 어퍼 바운드랑 마찬가지로 좀 비슷합니다. 일단은 레프트랑 라이트 똑같이 시작과 끝 설정해 주고요. 마찬가지로 n 넣을 수 있고 n-1로 설정을 해주면은 n만큼만 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while문을 통해서 이제 반복을 하게 될 텐데 탈출 조건이 크거나 같을 경우니까 작을 때까지만 반복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미드는 나누기 1을 해서 미드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크거나 같을 때는 라이트를 땡겨주고 작을 때는 미드를 이제 미드 플러스 1만큼 레프트를 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쭉 반복되다가 끝났습니다. 반복문이 종료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라이트 값을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플러스 1 해준 이유는 뭐다? 몇 번째 인덱스인지 몇 번째 인덱스가 아니라 몇 번째 원소인지 죄송합니다. 몇 번째 인덱스라고 하면 0부터 시작하는데 몇 번째 원소인지라고 하면은 1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얘는 빠져도 상관없다. 인덱스를 구하려면은 얘를 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어퍼 바운드랑 로어 바운드를 직접 한번 구현을 해봤는데요. 사실상 얘네들은 좀 꽤 자주 사용하는 함수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미 이제 C++에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C++에서 이미 구현이 되어 있는 함수들을 이제 STL이라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스택이나 큐를 배우셨을 때 이제 샵 인클루드 스택, 샵 인클루드 큐와 같이 미리 헤더를 추가하셨을 거예요. 이 어퍼 바운드, 로어 바운드, 바이너리 서치의 경우에는 전부 알고리즘 헤더에 있습니다. 아마 정렬 소트라는 함수 있죠. 배열을 정렬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알고리즘 헤더에 있는데요. 얘는 이제 C++ 표준입니다. C++ 표준이기 때문에 이제 샵 인클루드
알고리즘 모든 헤더들 다 추가하고 나서 바로 밑에 줄에 using namespace std 이거를 이제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 세미콜론까지 꼭 붙여 주셔야 돼요. 이러면은 이제 여기 C++ 헤더에 있는 함수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서치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느냐, 바이너리 언더바 서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넣어야 되는 인자가 총 하나, 둘, 세 개입니다. 근데 어퍼 바운드랑 로어 바운드는 잠시 볼게요. 한 번에 설명하기 위해서. 어퍼 바운드도 어퍼 언더바 바운드, 로어 바운드도 로어 언더바 바운드고요. 똑같이 시작점, 끝점 플러스 1, 그 다음 찾을값. 네, 시작점, 끝점 플러스 1, 찾을값. 플러스 1을 해주는 이유는 뭐냐? 얘도 아마 정렬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이 소트라는 걸 STL에서 배우셨으면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어떤 것이냐? 만약에 배열이 있습니다. 배열이 ALR이라는 배열이 있어요. ALR의 주소는 ALR 0번째 주소와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포인터를 배우셨으면 아마 아실 거예요. ALR 0번째 주소는 ALR이랑 똑같다. 한마디로 좀 쓰면은 네, 얘랑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은 n번째 인덱스까지 이제 제가 만약에 본다고 n번째 인덱스, 즉 n-1 인덱스에 있는 애면 총 n개를 보는 거잖아요. 0부터 n-1까지. 여기까지 이제 정렬을 하거나 여기까지 검색을 하거나 여기까지 어퍼 바운드, 로어 바운드를 찾는다 라고 했을 때는 요 다음 ALR 플러스 n 이라는 이제 끝점 플러스 1 값을 넣습니다. 얘는 아마 여기가 열려있고 여기가 닫혀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가 닫혀있고 여기가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규칙입니다. 그렇게 넣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에는 ALR 넣고 여기에는 ALR 플러스 n-1번째 원수인데 여기에 플러스 1을 해주니까 ALR 플러스 n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찾고자 하는 값 10 혹은 1 혹은 3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넣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바이너리 서치의 리턴 값은 찾았을 경우에는 1을 반환을 해주고 못 찾았을 경우에는 0을 반환을 해줍니다. 어퍼 바운드의 경우에는 이제 로어 바운드도 마찬가지겠지만 찾은 키값들 중 가장 먼저 나오는 값에 아까는 인덱스로 저희는 반환을 했지만 여기서 실제 STL에서는 주소값이 반환이 됩니다. 이 주소값은 막 47, 43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 좀 한 8자리 나올 수도 있어요. 되게 약간 쓰레기값처럼 나올 수 있는데 이 값을 저희는 이용을 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느냐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구현한 어퍼 바운드와 로어 바운드 함수는 배열의 인덱스를 반환했지만 실제 C++에서 구현한 STL 함수는 조금 다르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리턴 값이 인덱스가 아닌 실제 주소기 때문에 배열의 몇 번째 인덱스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산이 필요합니다. 네, 추가적인 연산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9의 어퍼 바운드가 배열의 몇 번째 인덱스에 위치해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요. int 인덱스를 일단 미리 이렇게 정의를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퍼 바운드를 해서 ALR부터 ALR 플러스 n까지 n개짜리 중에서 9의 어퍼 바운드를 찾았습니다. 걔 주소값이 나오겠죠. 거기에다가 ALR 자체의 주소값을 뺍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몇 번째 인덱스인지 0부터 시작을 해서 몇 번째 인덱스인지 나오게 됩니다. 이 인덱스 값을 그냥 여기 인덱스에다 저장을 하면은 얘가 결과적으로 이 배열에서 몇 번째 위치에 예를 들어서 이 어퍼 바운드를 했을 때 10이라는 게 나왔으면 이 인덱스 그 10의 인덱스 아까 위에서 얘기했으면은 여기 어퍼 바운드 여기에 인덱스 값인 4가 반환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실제 어퍼 바운드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이 인덱스 값을 미리 구한 다음에 이 인덱스를 그냥 ALR에다가 넣으면 됩니다. 이러면은 넘 값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인덱스에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이제 사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풀이는 저희가 실시간 강의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실시간 강의를 하다가 제가 조금 PPT에 오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따로 녹화를 진행을 하게 되었었고요. 따라서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번에 8개의 문제를 좀 열어놨어요. 되게 많이 열어놨는데 그냥 이런 거 왜 열어놨는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실 이 이분 탐색이랑 어퍼바운드, 로어바운드가 굉장히 비슷한 패턴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 비슷한 패턴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냥 8문제를 그냥 다 풀면은 물론 좋지만 그냥 뭐 몇 문제만 풀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이번에 수업을 하면서 진행했던 그 문제들은 SMSM8111이 이제 제 그 계정인데 실시간 강의를 하면서 실제로 연습에다가 제가 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그 문제 3개를 풀었는데 그거를 우선적으로 풀어보시고 시간이 되시면은 이제 나머지 문제들도 다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패턴이 반복이 되니까 사실 뭐 많이 풀어보면은 얘는 그냥 이분 틈식은 거기서 거기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많이 풀어보면은 그 다음에 뭐 어떤 문제가 나와도 뭔가 이분 탐색 같은데 이것도 이분 탐색 같은데 이런 감이 잡히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냥 언제든 풀어볼 수 있게 8문제를 열어두게 된 거고요. 꼭 다 푸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뭐 3개의 문제를 목표로 한번 풀어보시고 거기서 조금 괜찮다, 뭔가 좀 할만하다 싶으면은 뭐 거기 이전에 있는 코드들을 참고하셔도 되니까 참고를 해서 직접 이렇게 타이핑을 치시면서 새로 나머지 5문제들을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강의는 디바이드 앤 컨커니까 얘는 이제 분할 정복이라는 건데 이분 탐색의 개념을 굉장히 좀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오늘 강의를 조금 듣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눠서 생각을 한다기 때문에 이 이분 탐색이 여기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냥 오늘은 하나의 예시를 디바이드 앤 컨커의 하나의 예를 배운 거고 다음에는 이제 디바이드 앤 컨커를 배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오늘은 강의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